설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올리면서 지리산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3,400이라고 그랬더니 바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교무님 틀렸습니다. 1915m입니다. 그리고 염홍길이 아니라 엄홍길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게 유튜브로 나갔잖아요. 유튜브를 다른 데서 보신 거예요. 보시고 바로 저한테 문자가 온 겁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이야, 이렇게 대명천지. 이렇게 밝은 세상에 어디 가서 거짓말을 하고 살고 누구를 숨기고 살 수 있을까? 이야, 제가 저희 그 교당에 이제 당사자분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버 요가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지금 구독률이 10,000회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거기 댓글에는요, 외국인도 달아요. 외국인도 이걸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하루에 끊임없이 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조금 교당에서 교무가 실언을 해도 우리 교도들끼리 이해를 하면 됐는데, 이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참 이렇게 밝은 세상, 투명한 세상에 우리를 더욱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목은 이제 비발디 사계인데, 이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냐면 학교 다니실 때, 1시간 끝났다, 이때가 제일로 행복했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까? 참. 이제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한번 사진에서 찾아봤어요. 그만 나와, 이제. 왜 말을 안 들어? 여기 보면 유럽식 악기 배치도를 놓고 지휘자가 있고, 이렇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곤드라베스 뭐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아시죠? 오케스트라의 특징은 뭘까요? 하모니예요. 하모니 맞습니다. 조화예요. 조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모니, 조화, 오케스트라를 금방 떠올립니다. 근데 이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지휘자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뭐냐면 각각의 프로페셔널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전문가가 안 되면 아무리 수준이 어째도 지휘자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수준에 맞는 뭐가 나와? 이거를 명확히 하셔야 된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 어디다가 착각을 하냐면 지휘자만 좋으면 다 될 걸로 알아.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떠한 지휘자가 와도 지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1인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대중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뭐를 배웠냐면 지휘자의 중요성을 배우고,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프로페셔널하게 준비되지 않은 이런 멤버들이 같이 한다면 이 지휘자는 금값이 무슨 값으로 변하냐면 똥값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이 성격이 과연 어떤 성격이냐, 뭐 이렇게 유형으로 이렇게 쫙 한번 보세요. 자기는 어떤 스타일일까? 나는 세상의 소금회의가 ISTP, TJ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형을 16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GISC, 우리 교당에서 한번 해봤죠? GISC 형으로 해서 주도형, 안정형,
사교형, 신중형.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도 그때 한번 같이 공부해 보셨죠? 자, 또 있습니다. 또 참 많아요. 이 이제 사상 체질이야. 이 사상 체질에 따라서 또 성격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사상 체질로 하는 사람은 체질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도 달라. 자기는 어떤 형인 것 같아요? 태양형, 태음형, 소양형, 소음형. 이 그림으로 보니까 금방 표시가 나죠. 금방 자기 보면 아 나는 무슨 형이구나 이렇게 알 것 같아요. 또 이제 제가 굉장히 중시했던 게 이게 뭐죠? 머리형, 가슴형, 장형. 그랬더니 요즘은 여기다가 12간지까지 붙여놓더라고요.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디 갔어? 이 본능 중심, 이 본능 중심이 조직에 이게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다 갖고 있는데 뭐가 두드러지느냐. 그런데 조직에 이 장형이 없으면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 사는 곳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머리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또 문제가 생겨. 심사숙고가 안 돼. 그리고 이 B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으로 느끼는 형이 없으면 분위기가 다운이 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여기는 어떻게 돼? 분위기가 너무 업돼. 근데 이걸 중재하는 게 어디냐면 장형이야. 그래서 장형 스타일은 뭐야?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밥이나 한번 먹으러 가게. 이러면 만사가 해결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 우리 남편이 머리형이야. 그럼 이 사람한테는 뭐가 중요할까요? 합리적 사고를 대안을 제시를 안 하면 절대 안 움직여. 그런데 이 가슴형은 어떨까요?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 맥주집이라도 한번 가서 술도 같이 한번 마셔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야. 이게 방법이야. 이걸 배우는 목적은 그런 것이지 이걸 내가 알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착각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 뭐냐면 알려고는 하는지 이걸 활용할 생각은 별로 안 해. 그러니까 머리에는 지식은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많은데 활용 면에서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제가 이제 그림을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70%가 자기는 멋있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남자들은 성형해요, 안 해요? 잘 안 해. 근데 여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보통 이하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주로 성형을 누가 하냐면 여자들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샤워하는 방식이야. 남자는 주로 어디만 살아? 머리, 겨드랑이, 그 다음에 여기 하면 남자는 샤워가 끝났다고 생각을 한대요. 여기 이상 안 한대. 근데 여자는 어쩌죠? 전신을 다 해야 돼. 똑같아요? 달라요? 그 남자 보고 왜 샤워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뭐 하자는 거야? 이거는 전쟁하자는 이야기야. 전쟁하자는 이야기야. 잔소리밖에 안 돼.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샴푸를 고를 때는 이렇게 고른답니다. 근데 남자는 어떻게 고르죠? 샴푸라고 써 있으면 끝이야 그냥. 제가 보니까 그래. 무슨 샴푸 아무 의미가 없어. 똑같은 것 같아 남자가 보기는. 근데 여자는 그렇게 해야 안 해? 안 해. 이거 보세요. 백화점 1층에서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한번 백화점을 다녀와라 하고 딱 줬더니 여자는 몇 시간 걸렸대? 3시간 26분 걸리더래. 근데 남자는 몇 분 걸렸어요? 6분! 그러니까 남자는 어쩌냐면 목적 지향적이야. 그냥 목표만 보고 가. 이게 뭐가 똑같냐면 뭐가 똑같아 남자들은.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주변을 다 살펴.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대요. 그런데 목적 지향적인 남자한테 자꾸 이것도 안 보고 저것도 안 보냐고 하면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제일로 잘난 줄 알아. 그 맛에 살아 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장하고 주의 주장하는 게 옳아요 틀려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송영원이가 주장하는 게 뭐야?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왜 내 말 안 듣냐고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대종사님이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자기가 특별히 이해하는 법이라든지 오랫동안 견문에 익힌 것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의견으로 세워놓은 법에 대한 특별한 관념이라든지 또는 각각의 선천적인 전생사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습성이 부딪히니까 그랬대요. 금방 박수 소리 났죠? 박수 소리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왜 났죠? 부딪히니까 그랬잖아요. 오른손은 오른손의 특징이 있죠? 왼손은 왼손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부딪혀. 부딪히는 게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정상이라니까. 왜 안 부딪히는 걸 자꾸 정상이라고 그래? 박수는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해. 부딪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슴에 뭐가 있죠? 가슴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만한 게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앞에서는 옹냐옹냐한데 뒤에 가서 스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태종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 어떻게 냐? 아, 특징이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소리가 난다. 그런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로? 좋은 소리. 선연을 맞춰서 좋은 소리로 낼지언정 어떻게? 파괴하는 소리는 내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지 절대 소리 나는 것 갖고 시비를 안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극의 마음이 화를 불러들이는 근본이고 상생의 마음이 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앞에 서론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은 조금 우리 교도님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조금 사체를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교무이기도 하지만 또 교단 일을 한동안 이렇게 했던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할 게 있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교헌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3절 교화, 제8조 교전. 본교는 정전과 대종경을 뭘로? 교전으로, 잘 보세요. 교전으로 하고 그 밖의 교서를 편정하여 이를 전수하게 한다. 자, 뭘로 나눴죠? 교전.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요? 교서. 왜 나눴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생각에 왜 나눴을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는 뭐죠?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교서. 교서라는 것은 뭐냐면 교전과 교서를 같이 넣어놨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월초에 맨날 매주 일요일 날 하는 게 이게 뭐죠? 대산종사 법어라고 써 있죠. 같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이 별로 이런 고민 않고 사셨죠? 예, 제가 불교에 보면 경과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서, 논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차이 아세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경서는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급이 어떤 급이어야 돼? 부처님 급이 되시는 분이 말씀하신 거를 뒤에다가 뭐를 붙이냐면 경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와 똑같아? 교전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교전은 대종사님의 언행록이고 교리를 했잖아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전과 대종경을 교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불가에서 뭐라 했냐면 논서라고 그랬죠. 논서는 뭐냐면 보살. 부처님보다는 급이 조금 낮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의견을 정리해 놓은 거를 뭐냐면 논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구분 확실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경과 논은 달라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교전은 누가 쓰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쓰신 거예요?
대종사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누가 쓰신 거예요? 대종사님의 제자들이야. 급이 같아 틀려. 급이 같아 틀려. 그럼 급을 같다고 우기면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 말로 꼴통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왜 이게 교전을 이렇게 분리해 놨을까? 그런데 우리 교단이 이번에 이런 오류를 잡았어.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 인정해요. 아,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거를 정확히 봤더라면 이런 오류를 안 범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 대산종사님 법어하고 교훈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했던 안 했던 이 세 분이 제 사진으로 보여드리죠. 이 세 분은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 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우리 스승인데. 같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일, 일이 아니야. 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스승으로 보면 다 똑같은 스승님이야. 그렇지만 이분은 대스승이야. 그렇게 표현하면 이분은 무슨 스승이야? 스승이지만 소스승이야. 이분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분을 네 배를 같이 받쳐놓으면 돼요, 안 돼요? 이번 교서 편정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 왜 저렇게 시끄럽지라고 이해하기가 딱 좋아. 근데 우리 교도님 이걸 지금 명확히 알아야 돼요. 저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앞으로 원불교가 종파가 나옵니다. 종파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이번에 미주 총부권이에요. 띄어내버렸어. 그러면 언어와 문화가 달라. 한 100년 지나면 시간이 나누죠. 그러면 이번처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종파 나누기 일도 없어. 근데 이번에 단도리를 쫙 해버렸어. 안 된다. 뭐가 안 되냐? 교전은 바꾸면 안 된다. 전선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스승의 말씀을 해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바꿔야지 당연히. 근데 이번에 이걸 합본을 하는 의도가 뭐냐, 이게 이제 의심을 받기 시작한 거야, 사실은.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대사님의 제자가 누구셨냐면, 대사님의 제자가 좌사님이셨어요. 대사님의 제자가 누구셨냐면 경사님이셨어요. 대사님의 제자가 누구셨냐면 전사님이셨어요. 이 세 분 다 누구의 제자예요? 대사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을 높이고 싶어. 이건 인간의 기본 속성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다른 입장에서 보니까 원불교가 대산교가 됐네? 이런 오해를 받기 시작. 근데 이게 요즘은 눈 밝은 사람이 너무 많아.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주로 법문을 많이 받드는 것이 대사님 법문을 받들었으니까. 활용도 누구 거를 많이 하시냐면 대사님 걸 활용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게 이분의 의도, 본의와 상관없이 눈 밝은 이들 눈에 이게 딱 보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시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요, 종적을 파버립니다. 다른 종단에서. 아예 이 교도로서 그냥 자리를 빼버려요. 종법사고 뭐 없어요. 왜냐하면 교법에 대한 근간을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실은 사건이에요, 사건. 그래서 교단이 이렇게 시끄럽던 거예요, 시끄럽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물밑에 있었던 이야기가 다 전면으로 나왔어요. 왜? 저 밑에 있는 것을, 갈아있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교단인 줄 알았더니 다른대로 이게 다르네? 이거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의단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알았어, 몰랐어? 근데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대중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았으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알았으면.
그래서 알았으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특히 감수한 감수위원들은 이걸 알고도 이렇게 했으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몰랐으면 뭐가 될까요? 몰랐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무지가 무지야. 몰랐으면 이거에 대한 공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수의단은 최고 결의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교서를 전담한 편수위원들이 이걸 몰랐다면 무지고, 알았다면 직무유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교전도 그렇지만 본래는 교전하고 전선을 분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번에 딱 통합을 해놓으면 앞으로 영원히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였듯이 대사님하고 정사님하고 대종사님은 내배를 같이 만들려고 했지 않냐라고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러한 그 풍파가 오면서 충돌도 일어나고 다양한 자기 방식으로 해석도 하고. 근데 이거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가지로 엮어지는 이야기는 본래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본질은 사라지고 그 뭐라고 그래 격까지 나온 것만 기억을 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왜 그랬대 그러면 몰라 그놈 본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딱 각인이 되기 때문에 해소한 이제 우리 교도님들한테만큼. 그리고 또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참 원불교가 홍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더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정말 종파 싸움으로 갈 수 있는 정말 골이 깊었을 텐데 아직은 그런 수준은 아니었어. 그리고 이후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나비 효과라는 게 뭐냐면 브라질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미국에 와서는 토네이도가 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 원인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비 효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함을 느껴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딱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공의와 종명의 충돌이에요. 그동안에는 종법사님이 말씀을 하시다 끝났어. 그리고 우리 교원은요, 지금 우리 교원은 벤지 다 하다가 종법사님 고개 한 번 딱 흔들면 끝나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주의 가장 강력한 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종법사님도 법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종법사님은 지금은요, 법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도들이나 수의단에 어떤 결정을 해도 종법사님이 고개 한번 딱 흔들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종명이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필요했어. 아까 지휘자 이야기 했듯이. 그런데 요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있잖아요. 원불교 교무들이, 석박사들이 다 지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합리적 사고는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갖고 있는 거 좀 성격적으로 결함되는 거는 있지만, 사고하는 범위에서의 합리성은 인정해야 된다고. 이게 딱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대중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종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종법사님이 뭐라 했냐면 사퇴를 하시겠다 그랬어. 그리고 그 다음날 걷어들이시긴 했지만. 이게 첫 번째 사건이 106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니까 이 사고가 있어. 진짜 지금 교화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말 하면 교화 잘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현장에서는 뭐라고 그래? 지금 숨이 칵칵 막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뭐래? 아니 우리가 100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면 잘 됐지. 그런데 옛날 100년하고 지금 100년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특히나 작은 교당에서는 숨이 꽉 막히는데 내가 말도 못해. 그런데 큰 교당에 주로 이제 의견 청취하는 것은 큰 교당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당의 이야기는 그러지 마세요. 요즘 경제력도 좋아졌어요. 재도 많이 들어와요. 제가 보니까 원불교가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대요. 왜 그런가? 하여튼 이건 숙제거리래. 그냥 교도는 주는데 돈은 많이 들어온대. 이 숙제예요, 숙제. 하여튼 풀어보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뭐라냐? 교조 정신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아니면 방향을 잃고 있는가?
이 점검이 이번에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조 정신은 스승님은 우리에게 정말 스승님은 누구실까요? 대종사님이에요. 맞아. 여러분 누가 대사님이라고 하면 그냥 나의 작은 스승이야. 이걸 공의를 우리가 공통으로 이걸 해야 돼. 공통으로. 그래서 우리 스승은 누가 물어봐도 누구요? 대종사님이에요. 대종사님을 중심에 두고 나를 이끌어 주신 스승님은 대사님이 될 수도 있고 경사님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르겠죠. 인연 따라 가는 것이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조심스럽지만 뭐 대산교냐 정산교냐 좌산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 이것처럼 심각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이 부분을 사실 정리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공의와 종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런 숙제가 떠나졌어. 그래 지금 교화가 정말 그렇게 어려워?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게 있구나. 교조정신을 잃었구나. 이걸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정리를 한 것이 저는 그냥 눈물이 나는 만큼 너무 고마워.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걸 찾았다고 하는 것이 이 교무하면서 어느 분이 우리 여기서 단회를 하는데 교무님이 선물을 하나 갖고 왔어. 선물을 갖고 오면서 저한테 특별히 갖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35년 교무 생활을 했는데 이번처럼 속 후련한 일이 없었다고. 그래서 특별히 교무를 위해서 선물을 갖고 왔다고 그래서 아니 저는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다른 사람도 다 주는데 교무님만 좀 특별하게 큰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잼을 그렇게 해오셨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 그 교단의 힘을 본 게 뭐냐면 이번에 선거를 했거든요. 18일 날 수의단회가 다시 뽑혔어요. 근데 이번에 전자투표를 받아들였어요. 처음으로. 이게 전자투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전자투표에 자그마한 몇 프로가 있다고? 그렇죠. 95.2%가 전자투표에 참석을 신청하신 분 중에 저는 그래서 이 대중성에 대한 대중이 선택한 수의단에 대해서는 시비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딱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투표를 했으면 이미 의견을 다 본 거예요. 뭐 한 70%가 됐다든가 그러면 이상하네. 그럴 텐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의견이 뭘까 나보고 정리를 하라고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뭐냐면 야 이제 원불교 혁신 좀 해야겠다. 제발 좀 부탁인데 원불교 혁신 좀 해라. 그 요구가 첫 번째로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하는 방식을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방법은 정말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나보고 하라면 나는 나보고 하라면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숙제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결국은 어디에 이게 생명이 담겼냐면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화에 있어요. 이거는 교화가 되면 이 어려움이 넘어서면 문제는 해결돼요. 이제 결국은 교무나 교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교화예요. 교화. 제가 이제 제 성격을 이렇게 좀 말씀. 어쩌저게 이제 제가 카톡에다 이거 올려드렸는데 여기 설교 준비하다가 정원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 교당 사진 보셨죠? 네, 멋있게 생겼잖아요. 멋있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당이 앞으로의 문정교당이 결국 원불교 대안이 돼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바깥에 활동을 하니까 저보고 좀 큰 자리에 나가서 일을 하면 어때? 이렇게 누가 물어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그 사상, 이 모카토 금수 이걸로 보면 제일로 많은 이 모카토 금수 중에 뭐가 제일로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토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바탕이 전부 뭐예요? 토예요. 근데 나를 괴롭히는 게 뭐죠? 목이에요.
정토가 목이야. 그게 내가 맨날 맞고 살아. 네. 그러면 제가 없는 게 있어. 뭐가 없냐면 화가 없고 금이 없어. 제 성격에. 그러면 이 화는 뭐냐면 추진력이에요. 예를 들면 금이 뭐냐면 사실은 인연이에요. 굉장히 나를 이렇게 내가 부렸을 만한 인연. 그러면서 저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송영원이는 큰 자리에 나가서 지도자가 되기는 결격 사유가 많다. 첫 번째, 머리가 다 빠져버린다. 이거 교당 안에서나 통하지 밖에 나가면 안 통한다. 두 번째, 제가 긴장을 하면 입이 돌아가요. 평상시는 괜찮아. 밖으로 내놓으면 안 될 사람 핸디캡을 다 갖고 있어. 그리고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어요. 제가 사람을 꼴을 좀 보는 편이야. 근데 마음에 안 들면 팍 쳐버려요. 네, 마음에 안 들면 팍 쳐버려요. 고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 근데 쉽지 않아. 탁월한 것은.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제가 사람을 잘 부려쓰고 꼴을 잘 봐줍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도 있어. 이걸 역이용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지도자는 역이용하면 못하게 딱 막아야 돼. 근데 그걸 저는 해요,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좀 높은 자리에, 조금 높은 자리에 가면 우리말로 모사꾼이 끌어. 이건 아주 결정적인, 지도자는 빵점이야. 이게 있는 사람은 지도자를 하면 안 돼. 나는 이거를 언제 알았냐면 군산에서 관장을 제가 7년을 했습니다. 수십억씩 굴려가는 이사장을 3년을 했어요. 이게 바깥에서는 40대의 관장이고 이사장을 하니까요,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시민단체니까 더구나 우러러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원불교 교무들 별로 받고 활동 안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보니까 교당에 제 뒤에다가 명함을 적어보니까 A4로 한 장이야. 한 번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렇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아이고, 저 교무는 좋은 사람이긴 하는데 문제가 있어로 딱 정리가 됐어. 나는 좋은 사람 하려고 온 거 아니었잖아요. 교화하려고 갔지.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주 결격 사항이 있다. 이런 정리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문제원 교당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교당이 지역하고 이렇게 조건이 좋은 여건을 갖춘 교당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교당을 다녀보세요. 이렇게 목 좋은 곳에 교당이 있는 곳 흔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원불교의 꿈이 뭐냐면 세대전무 출신이에요. 이게 부부가 같이 교화하는 거예요. 근데 못 이루고 있어요.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형식은 세대가 같이 교화하는 틀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형식은 다르지만. 정토가 이 교화에 서포트를 하는 형식은 크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이걸 개발을 안 하면 인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토탈 교화가 준비가 돼서 제가 유튜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교당이 참석률이 적지만 이제 총부에서 참석률이 적고 유튜브 방송이 되니까 유튜브를 시청자들도 전부 출석으로 체크를 하라 그래요. 그럼 저희 교당 한 70에서 80명 정도 되죠. 유튜브가. 근데 저는 안 해. 왜? 그것은 무슨 형식 논리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걸 하는 교당이 10%가 안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메타버스입니다. 세계교화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의도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공부해서 지금 논문 쓰고 있잖아요. 올해 하고 내년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신기할 정도로 자랑을 좀 해서 미안합니다. 아침마다 영어 공부를 해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필리핀에 다이렉트로. 여러분이 내주시는 유지비로 하는 거예요. 제 돈으로 안 해. 왜냐하면 교화를 쓰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 5년을 하다 보니까요. 요즘은 재밌습니다. 영어가 나오면 쫓아가요. 근데 해석은 프리토킹은 잘 안 되는데 굉장히 재밌어. 들려. 야, 이건 돈 주고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메타버스를 하는데 한계가 뭐냐면 영어를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찌 다행히 이런 준비가 된다.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당이 크면 이 오프라인 교화 외에는 못해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교무들이 일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 교도 관리하느라고. 근데 저희는 교무가 여기다 우리 교도님이 한 10명 정도는 더 계셔야 돼. 여기 법당에. 그래서 여기는 채워야 돼, 저희들이. 그러고 나면 또 뭐가 있냐면 저희 교당은요, 경제 문제가 아쉽긴 하지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지금 보시면 막 장비들을 계속 바꿔가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맞춰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바꾸고 지금 컴퓨터도 바꿨더니 너무 신종으로 바꿨더니 지금 제가 적응을 못하고 있는 이런 이 세상에 이 PPT까지 이렇게 적응을 야가 나를 자꾸 시험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당황스럽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이 돼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교당이 문정교당이구나 이런 저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온불교의 변화는 결국은 현장에서부터 변화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 없을 때 준비를 해야 일 당할 때 뭐를 안 한다고 그러냐면 창황 전도를 안 해. 근데 일 당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의 법은 딱 뭘로 정리가 됐냐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기훈련은 공부에 자료를 준비하고 상시훈련은 그것에 힘입어서 취사를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앞으로 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선타원님 오셔서 제가 오늘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에 저희 교당 법회를 빠지시고 어디 산에를 다녀오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다른 때 같으면 못 가게 했을 겁니다. 근데 선타님이 저를 미워했어요. 지난주까지. 내가 알아. 왜냐하면 내 눈을 피해.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내가 자꾸 말을 하면 더 힘들지.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는데 저는 그런 그 천도관에 대한 게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천도시킬 힘이 있으면 영혼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천도시킬 힘이 없이 영혼 가까이 가면 힘이 없을 때, 힘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가 휘둘립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교당 안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여긴 정법신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산에 간다라는 것은 정법신앙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그냥 바램이야. 더군다나 그런 곳에는 오래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제일로 비겁한 게 뭐냐면 가장 자기한테 잘 해줄 것 같은 사람, 매달려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한테만 매달립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무이기 때문에 더 간절해. 그래서 죄를 지낼 일이 있으면 교당으로 와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안내는 제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교무님 나 죄를 꼭 좀 지내줘야 되겠어. 아니 왜 나한테 부탁합니까?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꼭 해줘야 되겠대. 왜요? 그랬더니 될 집은 귀신이 뭔지 알아본대. 농담이죠, 농담. 근데 오랜 교화를 해보신 분들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선타원님이 귀신을 억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을 할 때 정법 신앙을 자꾸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면 괜찮아. 근데 이제 마침 선타원님은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통해서 다른 분께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러한 것을 표준을 잘 삼아서 앞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무가 가장 많이 다니는 데가 어디냐면 천도제예요. 천도제. 제가 엊그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금방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이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영혼이 안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죽은 거야.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영혼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 정리가 돼야 가요. 네, 자기 정리가 돼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영악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잡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내가 휘둘리니까 어떻게 돼? 아파. 힘이 없어. 우환이 생겨. 그건 몰라. 영계의 일이니까. 제가 이걸 설교 시간에 말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한번 기회를 삼아보자. 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불교의 핵심은 뭐냐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요.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해가는 것이 우리의 공부길임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대종사님의 이 법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가 극락을 수용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